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건 지난번 탄핵 국면, 조기 대선 국면이 아닌가. 그 주민공동체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커나가고 있습니다. 워크숍이나 그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지역 주민이 지역 주민을 돌본다는 것인데요. 이웃에서 아이를 같이 돌보고 그다음에 아이의 양육 경험을 서로 나누는 정부는 13년 동안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무려 143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준비는 충분하지 못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장과 어긋난 정책에서 그 하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점은 바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인데요. 주민과 지자체의 아름다운 동행을 쌍심지에서 취재했습니다. 언젠가부터 많이 줄어든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뛰놀며 웃는 소리인데요. 아이 키우기 힘든 현실에 사람들은 출산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잖아요. 마을에서 같이 돌보고 같이 생활하면서 아이를 키운다 이런 의미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동구의 아이 꿈 놀이터. 이곳은 놀이와 쉼, 배움이 어우러진 성동형 초등돌봄 센터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부모님들이 맞벌이 많이 해서요. 이제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어서 학교 후에 올 수 있는 돌봄센터예요. 학교에도 돌봄 교실이 있긴 한데 수용 인원이 많지 않아서요. 이곳에선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학년부터 6학년 초등학생들을 낮 12시부터 밤 8시까지 보살핍니다. 노는 거랑 간식 먹는 거랑 공부하는 게 좋아요. 특히 이곳은 부모들에게도 합격점을 받고 있는데요. 관내 아동 수가 3번째로 많고 돌봄 교실 대기 수요가 많은 숭신초등학교와 1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면은 친구들도 있고 언니 오빠들도 있고 그리고 편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학교와 돌봄센터, 집 사이 이동거리가 짧아 안전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안전한 곳에서 아이들 간식 지도도 되고 학습 지도가 되니까 부모님 너무 고마워하고 좋아하세요. 지금까지 개소한 아이 꿈 놀이터는 총 4곳. 민간에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구청 측에선 돌봄 시설을 갖추도록 예산을 마련합니다. 평일날 잘 사용하지 않는 유휴 공간을 찾아서 그것들을 주민들과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거쳐서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과 구청이 협력하는 방식인데요. 저희 아이꿈 놀이터 1호점은 왕십리에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게 되었고, 그다음에 3호점은 저희 성수 2가일동 동주민센터 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을 아이꿈 놀이터로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호점은 옥수동에 있는 옥수중앙교회에 아이꿈 놀이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성동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과 행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돌봄교실이 다 숭신초등학교에 있는 돌봄교실이 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도서실에만 계속 있었어요. 지자체의 적극적인 설득 작업과 이를 이해하고 자리를 내어준 주민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동구 아이꿈 놀이터 사업은 무사히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같이 하는 과정에서 난관도 있지만 서로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관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더 빨리 흡수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은 더 쉽게 받아들이고.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 활동을 장려하는 사회. 그러나 아이 키우기는 한없이 어려운 현실. 이러한 충돌 속에서 갈등하는 부모.
사람들은 결국 아이를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저희가 작년에 관대 학부모님, 초등학교 다니는 학부모님들이나 그다음에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는 학부모님들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득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구청의 노력 덕에 주민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마을을 떠나서 주민을 떠나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할 때도 주민의 의견을 묻고 수요조사를 하고 가기 때문에 사업이 딱히 더디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정책은 사업 진행 후 주민을 설득하는 것보다 주민과 협력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값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월까지 저희가 한 10개소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꿈 놀이터가 이제 저희가 초등 돌봄 수요를 관 내에서 다 해소할 수 있도록 아이꿈 놀이터 공간을 계속 확보해 나갈 예정이며 성동구는 앞으로도 주민들과 협력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돌볼 수 있는 이웃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을 연결해주는 매칭 서비스. 덕분에 주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정책들로 채워지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기존 사회발전 패러다임은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며 주민 참여, 주민자치가 새로운 사회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제기됐습니다. 이런 공감대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주민들은 지자체에서 실행하는 사업에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주민 스스로 해결단이 가동됐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구로구 가리봉동. 여러 갈래로 얽힌 골목길이 다세대 주택 사이로 이어져 있습니다. 초등학생 등하굣길이라고 한 이곳은 좁고 어두워서 지나는 주민들이 불안해하며 다녔는데요. 그런데 이같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던 문제는 말끔히 해결됐습니다. 해결사는 바로 구로구의 스스로 해결단이었습니다. 이미 구로에서는 3, 4년 전부터 지역 재생 관련한 주민들의 모임체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마을 공동체에서 논의하고 그것들을 구청에 제안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밤이 돼도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동네. 그러다 보니 주민 간의 신뢰도 더 높아지고 지역에 대한 신뢰 역시 높아져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이 행정가 중심이었어요. 공급자 중심의 그런 지역 문제 해결형이었다고 보면은 그것들이 어느 정도 한계에 오거나 또는 굉장히 실효가 없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자체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 있는 수요자는 주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지역 내 현안이나 사회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됐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실험이 진행되는 연구실, 리빙랩을 도입했습니다. 저희 구로구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많은 곳을 선택해서 저희가 그 리빙랩을 작년 9월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저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주민이 현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IT 기술을 이용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입니다. 스스로 해결단의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이제 단원이라면은 스스로 해결단의 중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올해는 한 12분이 주축이 돼서 한 30분 정도의 주민들이 올해 사업에 참여해서 주민들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갑니다. 이날은 회의와 함께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나선 곳은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 영상물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공중 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화장실에 그 몰카 때문에 걱정이 많다 해서 여성 안심 몰카 탐지기 그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들이 제안해서 IT 또 기술자들이 와서 함께해서 몰카를 탐지할 수 있는 걸 만들었습니다. 한 대학교의 창업 동아리에서 개발한 휴대용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해 공중 화장실에 숨겨진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금 탐지기는 잘 작동하고 있나요? 네, 탐지도 잘 되고 있고 점검으로도 오늘 이곳은 안전하게 잘 점검을 마쳤고요. 카메라들도 분실 없이 잘 유지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스스로 해결단은 결성 이후 첫 사업으로 골목의 안전 문제에 주목했고 지난해부터 이곳에 스마트 LED 등을 설치했습니다. 모임의 회원분들이 다들 학교 녹색 어머니 회의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주되어 있는 사업은 아이들 안전 그리고 여성들 안전 쪽에 있는 데가 이제 제일 먼저 했었던 거고요. 이곳에는 2.5km 구간에 약 500개의 센서 등이 줄지어 달려 있습니다. 스마트 LED 등 설치 이후 실제로 이 골목에서 생기는 소란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이게 생기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많이 달라졌지 아주. 밤에도 이제 나돌아 다녀도 괜찮은데. 이들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 나서는 주민들. 이곳 주민들은 주민참여제도가 지역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알고 있는 듯 보입니다. 여기 통행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금방 배터리가 소진돼 버리니까 몇 시간 안 돼도 꺼져버리는 게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좀 개선해 보려고요.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질적인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현장은 체감할 수 있는 주민들의 욕구를 중심으로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곳이기에 주민 참여와 집단적인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저희가 상당히 좋은 공간을 주민들 회의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전문가들이 함께 와서 주민들하고 토론하고 또 제품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 제법 규모가 있는 리빙랩을 저희가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 발굴과 해결은 주민이 하고 구로구에선 원활한 해결을 위해 도와줍니다. 결국 문제를 찾아내는 사람도 해결책을 찾는 사람도 모두 주민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동안 행정 서비스를 공급자 편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모든 걸 계획하고 보급하는 형식이었는데 리빙랩은 그게 아니고 이제 수요자들이 먼저 수요를 제기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게 필요하다 하고 어느 정도의 해결 방안도 스스로 찾아내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서포트를 해가면서 공동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 주민들의 참여와 아이디어를 첨단 기술과 결합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삶을 변화시키는 스스로 해결단. 문제 해결의 솔루션은 저희가 이제 찾아서 제시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 그 수술 해결단 주민들은 BIT 전문가, 단 저희가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해서 IT에 대한 이해나 기본적인 습득 과정은 거칩니다. 구로구는 주민자치 역량은 누군가로부터 교육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스스로 체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라고 보면 이제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되다 보니까 표준화될 수밖에 없고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정책들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버텀업 방식,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 표준화 방식이 아니라 다양화된 방식, 또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시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민 참여 활성화라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 구로구에선 이처럼 주민 참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며 주민들이 자주 드나들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이제 그 주민 공동체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커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지금 버거울 정도로 주민 요구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주민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요. 1986년 유명한 가족 드라마 한지붕 세 가족을 아십니까? 한지붕 아래 세 가족이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은 드라마였죠. 그리고 2019년 현재 어쩌면 우리는 이웃이라는 단어가 무색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금천구에는 주민이 서로를 돌보는 동네 방네 금천형 복지 전달 체계 개선 사업을 통해
현장 소통과 주민 안전을 챙긴다고 합니다. 서울 금천구. 주민 참여의 힘은 복지에서 더 빛이 납니다. 이곳에는 지역의 토박이로 그 마을에 대해 잘 알고 봉사를 원하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금천구만의 복지 리더, 통통희망 나래단이 있습니다. 통통희망 나래단은 이제 57명의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 3일 동안 12시간씩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분들을 직접적으로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안부 확인이라든지 말벗, 그리고 지역 자원들을 연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지역을 돌본다는 슬로건으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웃을 살피는 상시 민간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 주민이 어려운 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도움을 줄 수 없을 때 나래단 분들께 도움을 주는 그런 요청을 하는 쪽지를 줌으로써 그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통희망 나래단이 매주 시흥 일동의 이웃들을 찾아갑니다.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전달할 물품들을 분류하고 손질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봉사 나간 찐빵 다 개인적으로 다 분류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딸보다 자식보다 낫다고. 딸들은 멀리서 자주 못 보는 딸 이렇게 방문해서 고맙다고. 어떤 분은 눈물도 흘리는 분도 고맙다고. 항상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이 물품은 지자체에서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지역에서 지원해줄 업체를 발굴하고 이건 역시 통통희망 나래단의 몫이라고 합니다. 지역 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이웃, 혹은 장애를 앓고 있다거나 주변 이웃에 관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매주 2-3번씩 직접 방문해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예, 후원업체에서 저희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후원을 해주시는데 오늘 지금 물품 가지러 가는 중이에요. 평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생선도 물론 있고 돼지고기나 묵도 있고 두부도 있고 라면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대시장이 상인의 분들이세요. 이제 시흥 일동의 상인의 분들이신데 그분들도 사실은 힘드세요. 그런데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후원해주고 계세요. 주변의 이웃들이 운영하는 생선 가게, 채소 가게, 반찬 가게에서 후원받은 물품을 십시일반 모아 어르신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시면 일단 좀 되게 뿌듯했고요. 한편으로는 좀 너무 제가 적게 도와드리는 게 아닌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기존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눠드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도 우리 통통 나래단이 이런 좋은 활동을 한다고 해서 저도 기꺼이 거기에 동참을 해서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다름 아닌 이웃 주민인데요. 29년 동안 살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든가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또 혹시 또 힘든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부동산이나 아니면 슈퍼 아니면 요구르트 아줌마들한테 이렇게 발굴할 수 있게 도움도 많이 청하고 있어요. 금천구는 한국전력 등 10개 유관기관과 협약을 맺고 복지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덕분에 향후, 전기, 가스검침원, 음료회사 매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이 위기 과정을 발견하고 동주민센터에게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화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의제를 사회화, 결국은 숨겨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꺼내놓고 양성화하고 투명화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로 이야기하고 합의해가는 과정. 그래서 민주주의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자기 얘기를 꺼내놓고 합의, 조정해가는 과정이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입니다. 행정이 닿지 못한 곳, 그곳에서 주민 스스로 나서 이웃을 챙기는 것이 통통희망 나래단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3만 불 시대가 되면 더욱더 요구들이 많아지고 갈등들이 증폭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사회화해내고 결국은 조정 능력을 갖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 선진화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후퇴할 수 있는가의 갈림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은 사라진 지 오래. 지역의 복지 문제를 두고 지자체만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큰 파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금천구가 그 힘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1935년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나온 풀뿌리 민주주의. 우리나라에선 민주주의 기초로 지방자치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를 뜻합니다. 민관협력, 주민과 지자체가 협력해 우리 지역을 잘 꾸려나가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바쁜 하루를 쪼개면서까지 지역 발전에 참여하고 고민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대체 그런 고민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한국 사회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역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사실은 동네 민주주의부터 시작이 돼서 그게 이제 국가민주주의로 발현이 돼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간은 좀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확산 정착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는 안방에도 촛불광장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과거 선거철이 되면 주민들은 건물을 짓고 도로를 늘리겠다는 공약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면 이제는 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약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의 일방적인 통보에서 주민이 찾아 꾸려나가는 생활정책으로 바뀐 지금은 무엇이 더 나아진 걸까? 정책 입안자들이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생활 밀착형, 우리 피부에 닿는 정책들이 많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요. 생활 정책들은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은 굉장히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서당동에 위치한 양지공원. 560평의 이 공원은 도심에서 작은 숲길을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주민 참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니까 주민 참여해서 공헌하는 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1995년 서울시는 작은 공원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며 연간 100곳의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용역회사가 모두 같은 모양의 공원을 기계 찍어내듯 만들던 당시 김 교수는 주민 참여로 공원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야외 장기판, 배드민턴장 등의 설치를 제안하고 그에 대한 배치는 전문가가 제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주민 참여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관여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분석해서 저기가 제일 낫다. 어린이 접근하기도 좋고 평지고 뭐 등등 해서 이제 해서 정해지니까 주민들 아무 얘기 없어요. 주민이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에 목소리를 내는 일은 흔치 않던 1998년. 서투른 방식으로 의사결정에 목소리를 모았던 주민과 지자체. 설계 기간은 보통 그냥 설계 전문가가 하면은 한 일주일 내에 다 끝내요. 근데 이건 한 3개월 정도를 만나고 또 하고 또 설문 받고 뭐 이런 과정을 이제 겪으니까 한 이제 몇 배 더 걸렸죠. 만약 처음부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전문가 도안을 주민에게 제시하고 공원을 설계한다고 통보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처음부터 설계해서 갖다 놨다면 아마 저 앞에 있는 사람 맨날 구청에다가 항의할 거예요. 시끄럽다고. 주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냈고 구청 측은 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민과 지자체의 사이를 채운 것은 바로 스스로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감이 아니었을까요? 참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이거 할아버지 손이 크냐 네가 크냐 해서 서로 막 비교하는 그런 장면을 내가 봤는데 야 저렇게 손자 할아버지 와서 이 공원 하나 때문에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구나. 벌써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냥 공원일 수 있었지만 주민들에게는 추억의 공간이 됐습니다. 시작부터 완성까지 마치
자신의 집을 짓듯 만들어진 공원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주민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주민 참여 방식이 주는 합리성과 주인의식에 대해 강조합니다. 지속 가능성이에요. 탑다운은 그 뭐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해서 딱 하고 나면은 계속 그 관리 방법이나 이런 걸 그 유지를 계속 시에다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 유지해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계속 공원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주민 참여 정치는 정책을 견제하는 의미를 넘어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예산을 어디에다 쓸 것인지를 사회 의제화해서 모든 그 시민들이 함께 그 예산을 어디다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합의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앞선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결과보다 그 과정에 더욱 많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어떤 주인의식, 결국은 서울시의 주인은 우리 시민이시죠. 그래서 또 동네 주인은 지역 주민이시고요. 이런 주인의식도 굉장히 좀 필요할 거고요. 또 이제 현대사회이기 때문에 이 마을민주주의 또 지역 주민의 참여도 우리 그 시민들, 지역 주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참여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 1992년 리우에서 열린 UN 환경과 개발에 관한 회의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슬로건입니다. 생각은 범지구적으로, 그리고 실천은 지역적으로 하라고 말하는데요.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통한 작은 변화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주인이십니까?